최고 얼마까지 벌어보셨나요? 순수익으로요? 네. 순수익으로는 1억을 좀 넘겨본 적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한두 달 정도? 네, 한두 달 정도. 그럼 확 넘었나요?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넘었나요?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억 800만 원하고 그리고 1억 200만 원인가? 그 정도. 딱 두 번. 여름, 겨울 이렇게. 이 일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교육 한 번 받고 나서 잠깐 주춤해서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한 지 한 1년, 이제 2년 차 되는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다시 시작해서. 왜 그때 주춤하시고 쉬셨어요? 그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좀 다른 저희 엠타터 분들한테 좀 잡아먹혔죠.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네. 잡아먹혔어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 좋게 팔고 있었는데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도태되면서 시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조금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서 다시 20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스타트를 하네요. 삭발하셨네요. 네. 누구시죠? 저는 분노한 빠박입니다. 분당 빠박이야? 네. 들어오시지.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컨설팅 신청했고 네. 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상담도 받고 그리고 마인드 세팅도 좀 할 겸. 아, 좋습니다. 앉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분노한 빠박이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지금 온라인에서 쇼핑몰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냥 셀러? 어떤 카테고리를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좀 계절 가전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 좀 스테디한 것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스타트를 몇 개 하고 있어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수익 같은 경우 지금 평균적으로 네. 따졌을 땐 저희는 계절이다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8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네. 순수익으로는 그래도 한 3, 4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마진율도 좋네요. 네. 위탁 구조가 아니신가 봐요? 위탁과 사입을 좀 병행하고 있어요. 월 최고 얼마까지 벌어보셨나요? 순수익으로요? 네. 순수익으로는 1억을 좀 넘겨본 적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한두 달 정도? 네, 한두 달 정도. 그럼 확 넘었나요?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넘었나요?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1억 800만 원하고 그리고 1억 200만 원인가? 그 정도. 딱 두 번. 여름, 겨울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아슬아슬하게 한번 넘겨봤어요. 순수익을 1억 이상 벌어봤으면 그래도 느낌이 다를 텐데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 바쁘기만 너무 바빠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 달에 알았어요. 1억을 벌었구나. 아, 그러면 저희가 네. 간단하게 수익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아, 네. 가능합니다. 몰이 여러 개인가요? 아, 몰 여러 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스토어는 지금 여기입니다. 하루에 400만 원 네. 정도 네. 나오고 오, 배송원리 240개네요. 네. 정산 금액이 이제 490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하신 바가 입증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일한 지는 오래되셨어요? 지금 교육 한 번 받고 나서 잠깐 주춤해서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시작한 지 한 1년, 이제 2년 차 되는 것 같아요. 20년도부터 다시 시작해서. 왜 그때 주춤하시고 쉬셨어요? 그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좀 다른 저희 엠타터 분들한테 좀 잡아먹혔죠.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네. 잡아먹혔어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 좋게 팔고 있었는데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도태되면서 시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조금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서 다시 20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죠. 이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건대에서는 와플 노점을 했었고요. 강변에서는 이제 포장마차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좀 안 좋은 계기로 없어지면서 이제 빚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네. 분노의 카톡으로 보내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너무 화가 난다고. 네, 그리고 좀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제약을 거시고 네. 삭발도 하시고 네.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한 달에 3, 4천 버는 사람한테 그 정도의 이제 또 분노와 동력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본인한테 그 내면에 있는 동기부여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모텔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힘이 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힘이 드냐,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러니까 모텔 객실이 풀방으로 차서 수건이 너무 많이 나온다. 수건을 다 일일이 직접 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건 빨래 해주는 업체 있는데 거기 왜 안 맡기냐라고 하니까 나갈 돈이 많은데 이거라도 한 푼 아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은 그냥 그 돈 내가 내줄 테니까 외주 맡겨 라고 할 텐데 그 말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벌어서는 부모님을 못 도와드리는구나. 내가 좀 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먹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그냥 해 이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뭘 놓치고 있길래 내가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버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게 계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갑자기 결핍이 또 새롭게 생겨난 거네요. 네, 너무 낮아졌어요, 결핍이 요새. 그러면 저는 오늘 도움드리기 좀 좋겠네요. 결핍이 이제 가득한 상태에서 네. 방법에 대한 얘기하면 하면 되니까. 네. 지금부터는 제가 컨설팅을 하도록 할 텐데요. 편하게 네. 질문 주시면. 네. 첫 번째 좀 질문은 업무에 관해서 좀 질문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 기존의 업무가 좀 무너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 생각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체계화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있다고 해도 그 직원이 내가 하는 것들을 100% 구현하지 못하니까 내가 손만 떼면 거기는 부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업 구도를 좀 더 시스템화해서 체계화해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정도로 핵심 역량 자체를 나한테 두고 계속 이렇게 메꿔 나가면서 할 건지는 선택해야 돼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 나아가려면 시스템의 노력을 더 많이 둬야 돼요. 기존에 하던 거는 이렇게 하니까 직원한테 이렇게 맡기고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데 절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네. 거의 한 60%도 구현이 안 될 거예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은 2명 있어요. 그 직원의 핵심 역량을 키우면 가능한데 네. 이제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죠. 그랬을 때 내가 딱 빠져도 유지가 될 정도로 원하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정말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충분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네. 누군가는 돈이 목적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정감이 목적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정을 해주면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한 다음에 하나하나 컨트롤해 나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분빠님이 다 사람들이 나 같을 줄 알면 안 돼요. 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네. 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저 사람들이 직원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배워서 하면 나중에 되게 잘 될 텐데 네. 왜 이걸 안 하지? 그러니까요.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자꾸 뭔가 잘 된 사람들 계속 보여주고 이러니까 나도 하면 좋지.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 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저는 모르고 계속 물만 들이붓고 있으니 그 사람은 힘들어서 이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 20명까지 네. 직원을 늘리면서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한 거죠. 아, 지금 사실 되게 네. 미안해요. 그 분들한테. 그분들은 각자의 목표가 있고 쓰임이 있던 분들인데 저는 그걸 획일화해서 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거야. 나처럼 따라와. 이렇게 강요했던 거죠. 저의 복제를 시키고 싶었던 맞아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명인데 2명이면 성장 2배? 이런 근데 절대 거였죠. 안 네, 안 되더라고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6명 정도가 저를 대체할 수 있으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20명이 한 명을 대체한다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구조에서는 특히나 좀 쉽지가 않은 게 역량이 너무 한 명한테 몰빵돼 있어요. 제조회사나 이런 거는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사고에서 돈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내가 일단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를 복제해 나갈 때 정말 노멀한 업무만 넘기고 그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 거. 그리고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게 저는 새로운 매출을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일을 할 때 지금 본인을 믿음직하게 완전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복제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이제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역량들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 깜냥이고 한계예요. 두 번째 질문 뭐가 있을까요? 바이럴을 하는데 조금 네이버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제품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욕을 이제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너무 막 2시간 단위로 막 글이 올라오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좀 이 탈레이버를 해서 좀 새로운 이제 이런 바이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전에 그런 카페 쪽을 통한 내부 물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놀란 거는 사람들이 가장 그 마케팅하기 효율적인 게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카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카페가 이제는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카페에서도 이제 카테고리 대여라고 해서 네. 거기에 이제 돈을 주고 쓰게 하는 거를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강퇴를 시킨다거나 뭐 삭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네. 카페에서 누군가 물건 냄새만 조금 나는 것 같으면 의심을 하고 저는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제 마진이나 혹은 에너지들이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키워드로 네. 검색할 때 뷰탭에 노출하는 거 빼고 네네. 그냥 내부로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사실 이제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새로운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분사님은 모르겠지만 예전 3, 4년 전에 카페에서 보이던 효율 정도를 다른 플랫폼에서 지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새로운 뭐 엠터텀 멤버가 어떤 제품을 출시해서 들어갔는데 어디서 물질하는지 모르겠는데 판매량이 너무 많이 나와. 네. 이게 진짜로. 근데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의 그 빈틈을 찾아서 거기서 계속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타겟이 굉장히 명확하고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곳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쪽에서 이제 어떤 물질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만 이제 그렇게 해서 꿀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나 내가 노력을 안 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걸 안 한다면 계속 나는 광고비만 쓰고 효율은 못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맘카페는 사실 이제는 네. 거의 그냥 대형 커뮤니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냥 너무 특성이 다 다양하고 뚜렷하지 않고 그냥 성별만 여자가 좀 많다는 거 정도? 저는 그게 이제 거기서는 효율을 많이 보이기 어렵다라고 봐요. 그 맘카페 안에서도 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디 정도에 몰려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나키 아세요? 아나키요? 네, 아나키는 이제 뭐 아이를 병원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 네네. 뭐 그 사람들은 뭐를 좋아할까? 이러면 더 뚜렷해지거든요. 그들의 결핍이 확실히 보이니까. 불안도 훨씬 크고. 네. 뭐 그런 거에서 전 착안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 그런 네. 사람들은 또 어디에 모여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는 그 플랫폼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꿀 플랫폼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요 정도 사고까지 온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과열되고 뻔하게 하니까. 네.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효율을 보이려면 이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취미가 있더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향이 있는 이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괜찮겠네. 뭐 카메라를 좋아하고 찍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 이런 거를 팔면 되겠네. 뭐 이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곳에서는 뭐가 좋냐면 우리 같이 마케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카메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건강식을 챙겨준다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들 성향으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볼게요. 바둑이나 장기 뭐 이런 이제 정적인 그런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글을 썼을 때 저 사람들은 남자가 일단 많겠죠. 그리고 네. 나이가 어릴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저런 데서 나 활력이 없는데 뭐 흑마늘 지금 먹었더니 이상하게 뭔가 좀 활력을 돋는 것 같다. 성욕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재밌네요. 이런 게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근데 잘하고 싶어요. 열심이라고 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정도로 등가 교환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을 오로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네. 와 그렇게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그렇게 좀 지냈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자신 있는데 네. 일도 재밌어요. 오. 저 일 너무 좋아요.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뭐 한 달에 300 번다고 하면 재밌게 하려나? 근데 그때도 맞아요. 그 보상은 근데 중요해요. 네. 왜냐면 보상이 없으면 네. 되게 힘들죠. 편의점 알바도 시급 네. 뭐 2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즐겁게 할걸요? 그렇군요. 그냥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닌가 보네. 그 보상에 네. 대한 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번 돈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나 뭐 연인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달콤함이 크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를 또 아시니까 분사님은 그래서 더 즐거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은 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고 싶다는 거죠. 최근에 만난 대표님들이 100억대가 다 넘어가시니까 네. 아니 왜 도대체 저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데 저분들은 돈을 저렇게 벌고 왜냐면 저보다 더 놀거든요. 제가 뭔가 좀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놓침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딱 그것만 깨달으면은 나도 열심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매출 규모는 정해진다라고 생각해요. 분사님은 지금 일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한 달에 돈을 내가 얼마씩 벌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좀 규모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팔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매출을 높이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시계 엠터탑 시계 구조는 조금은 얍삽하지만 내실을 챙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인데 내가 1년에 5억을 가져가는 사람과 그냥 내가 50억 정도 했는데 20억을 가져가는 사람, 저는 누가 더 사업을 잘하냐고 보면 후자라고 저는 나름 느끼고 있어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지금 분사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나 좀 규모가 좀 부럽거나 이제 그들이 사장놀이 하는 게 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더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구조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가야 돼요. 아마 그 100억대 하는 사람은 직원이 좀 있을걸요? 네. 그죠? 적지 않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거는 우리랑 다른 사업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나랑 똑같은 구조에서 그들이 효율을 잘 찾는다 보다는 아 저들은 저런 구조에서 사업을 하는구나. 나는 내 구조에서 내 입속을 챙기는 건데 불안해서 저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뭐 교육생들 중에는 몇백억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냥 한 달에 뭐 1, 2억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람 직원 없이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평가했을 때는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손에 쥐느냐가 좀 더 똑똑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규모를 키우긴 했지만 아직도 팔지 못하고 엑시트 못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분사님이 100억, 200억 쪽으로 가고 싶다면요 지금보다 사실은 조금 덜 효율적으로 퍼포먼스를 많이 내야 돼요. 순수익이 아까 보니까 뭐 한 40%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5%까지 떨어지더라도 매출에 집중해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1, 200억 이상 하는 그런 판매자들 내실이 알찬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순수익 구조에 그 정도 매출까지 가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든 알지 못하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정말 원하시는 건가를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냥 200억을 벌고 20억을 벌고 싶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좀 더 내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누군가한테 이제 시스템화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규모를 굳이 불허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돈 벌고 싶지. 유명하면 그만큼 또 유명세를 내니까 네. 우리들은 성향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2배, 3배 효율을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플랫폼의 효율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는 R에 대한 그 안목이 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행히도 생긴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시즌에 머물고 있으니까 네. 스테디한 제품으로 그 안목이 적용이 돼서 딱 목표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매출 3천. 그러니까 순수익 말고 매출 3천 되는 거를 올해 3개 만들겠다. 시즌이 아닌 걸로. 우리 쪽에서 잘 버는 사람 같은 그 정도는 무조건 하지 뭐 3천원 이럴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시즌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목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3개를 하나 벌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빡세네. 이런 목표. 근데 네. 이게 스테디를 계속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 시즌으로 1억 벌라는 것보다 더 쉬운 거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때까지 돈은 좀 벌었지만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브랜드하는 건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해 목표 잡고 뭐 우리는 선택지가 없죠.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생이 끝나는 거니까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냐 내년 초에 하냐 이 정도 두 가지 이지선다로 오래 해야죠.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실 기대되는 분 중에 한 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결핍 싸움이라 분사님이 갖고 있는 결핍 에너지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그게 깜냥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일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는 두렵지 않잖아요. 네. 그거 무서우면 돈 벌지 말아야지. 그냥 회사 다녀야지. 저도 그렇고 분사님도 그게 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결핍 자체가 깊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만 방법적으로 너무 지금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라 저는 그거가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된 거.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할 일들이 지금 막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그쵸.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굉장히 좀 전 날카로웠다고 봐요.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막혀 있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편집돼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집에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살면 좀 만족을 그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네, 조금 완전 못하죠. 3, 4천 버는데도 그거는 솔직히 이커머스를 하면은 그 네. 정도는 벌어야 되는 게 일단은 스타트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3, 4천을 못 버는 이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네. 이커머스도 아니다. 그냥 부업이다. 그 부업 정도 인형 눈 붙이기 정도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전 제 개인 왜냐면 이거는 제 개인적 견해니까 내 기준이니까 네, 나에 제- 대한 네, 엄격함이니까 네, 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 벌 거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변수가 많으니까 사실 잘 번다고 해서 그게 엄청 저는 뭐 멋있다 뛰어나다라고 네. 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 7, 8천 정도를 한 2년 정도 유지하면 이분 잘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벌어본 사람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벌어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럼 어떤 마인드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분사님도 그렇게 못 번 시기가 있으니까. 좀 일단 근데 저도 무조건 마인드라 생각하거든요. 제 깜냥 자체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제 깜냥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에 300, 400을 벌고 있다 하면은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돈이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돈을 버는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얘기고 제가 최근에 그걸 또 체감했던 일이 이제 기존 교육생분 중에 DM으로 또 이제 그 뭘 물어보셔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이 11기였었어요. 네. 근데 일을 하다가 11기가 지금 되게 밖에서 퍼포먼스를 잘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워럭 이상한 분들도 맞아요. 시즌 쪽에서 되게 강자도 11기 분도 있고 네. 뭐 워럭한 분이 그래도 제가 얼추 봤을 때 한 8명 이상 있고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초반에 그 노력을 하다가 몰이 날아간 거예요. 저한테 질문 준 분은. 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지금 워럭을 하는 모든 네네. 분들도 네. 다 몰이 날아갔었거든요. 그때. 네. 그때는 되게 그게 이제 네이버가 갑자기 단속을 시작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된 시기였는데 저는 그게 깜냥이라고 봐요. 내가 이게 날아간 게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될 이유가 아니라 네. 더 분노해서 더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네네.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좌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됐는데 난 그럼 못하겠다. 그거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인드와 내 깜냥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꾸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일수록 자꾸 기술에 집착해요. 나는 뭔가 어떤 기회만 있으면 방법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담을 수 있느냐,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깜냥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익보다는 더 깜냥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3, 4천 버는데 열받아서 삭발한다는 거는 더 깊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방향성대로 가면 아마 뭐 제가 이거를 뭐 점쟁이처럼 맞추는 건 아니지만 7, 8천까지는 스테디하게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분노 지점과 또 다른 이제 방법에 대한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올해는 일단은 좀 낮게 잡긴 잡았는데 30억이 일단 매출로 30억이 좀 목표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스테디한 거 3개? 그거를 일단은 분빠님한테는 굉장히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걸 만약에 잃었다면. 오늘 뭐 컨설팅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진짜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까 했는데 지금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빨리 가서 좀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기대가 되네요, 하반기가. 네. 저는 계속 조금은 멀리서 있지만 계속 응원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또 네.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일단 빨리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